아침마당과 관련한 아주 그래 선대인 다양한 추억들이 있죠. 다양한 추억. 네. 이야기를 제가 하세요. 사실 한교익 선생님은 뭐 자주 뵌 적이 사실 많이 없었는데 되게 친숙한 게 뭐냐면 그 영광검색부에 원래 그 아침마당 중도 하차 동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를 좀 풀어서 하자면 이렇습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블랙리스트라 그러면 문화 연예계 쪽 인사분들 주로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 제가 볼 때는 뭐 진지한 뭐 시사 평론을 하거나 정책 평론을 하는 이런 쪽에도 다 좀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 경우에는 이게 들어간 것 같은데? 네. 이게 그래도 좀 낫네요. 그래 오늘 마이크 왜 그러냐? 이거 그거 키질 좋다. 않았어요. 저게 세네. 예. 제 경우에는 뭐 이런 거죠. 미아누님 같은 분이 이렇게 있을 때는 사실 저도 방송에 꽤 많이 나갔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섭외가 점점점 줄어들어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예. 그리고 되게 석연찮은 건 뭐냐 하면 섭외가 실무진에서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시간 비워놔라 그래서 억지로 시간 비워놓으면 얼마 있다가 연락이 와서는 그냥 무슨 사정이 생겨서 지금 구체적인 설명도 안 합니다. 예. 사정이 생겨서 취소됐다거나 뭐 주제가 바뀌었다거나 예. 그런 이제 경험들이 4-5차례 이상 되는 거죠.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래 이명박 박근혜 정부 있는 동안은 방송 안 나간다. 예.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고 있었는데 제 경우에는 이제 지난해였죠. 지난해 여름쯤에 KBS 아침마당에 PD가 집요하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나는 이런 트라우마가 있어서 안 나간다. 그랬더니 절대 그런 일 없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서약할 수 있냐? 서약한대요. 그래서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제가 이제 나간 코너가 아침마당에서 전문가 5명이 이제 자기 전문 분야의 이야기를 해서 시청자 평가를 받아서 매주 서바이벌 게임을 해요. 사실상. 그래서 제가 뭐 어쨌거나 3주, 6주 해서 이제 살아남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3주를 더 나가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해 추석 전날 아내와 점심을 오붓하게 먹고 있는데 KBS 아침마당 PD한테 전화가 걸린 겁니다. 윗선에서 도저히 더 이상 선대인을 내보낼 수 없다. 그만 나오게 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뉘앙스는 이미 그 제작진도 위에 좀 뭐 쌓인 게 있는 불만을 품고 있는 가운데 뉘앙스. 그러니까 이제 그 현장 PD는 실무 PD는 자기가 나름대로 버텨보려고 했으나 뭐 저 섭외할 때부터 이제 그걸 생각을 했으니까 저한테 이제 면피를 해야 되는 것 아니야 좀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윗선의 뭐 그런 지시로 자기가 여러 차례 한 거 했으나 어쩔 수 없었다는 투로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추석 연휴 전날이었어요. 그래서 추석 내내 이제 좀 고민을 했죠. 사실은 지난해 추석은 제가 뭐 진짜 아무 생각도 없었고요.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론화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추석 연휴가 끝날 무렵에 페이스북에 올리고 그게 이제 많은 언론들을 통해서 이제 기사화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때 저를 중도 하차시킨 이유가 이런 거였어요. 무슨 시청자 옴부즈맨이라는 제도도 있고요. 시청자 위원회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불만이 접수가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다음에 시청자 투표를 하는 거기 이제 앱이 있는데 앱에도 저에 대해서 무슨 뭐 방송이 잘못됐으니까 선대인 나가게 해야 된다. 하나도 안 올라왔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국장이 어디서 외부 인사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선대인 그 사람 부동산에 관해서 너무 이상하게 이야기한다. 못 나오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상한 얘기가 뭐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뭐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그게 근데 그렇게 그 사례 하나를 이야기하면서 시청자들의 불만이 많으니 시청자들의 요구에 따라서 잘랐다. 이런 식의 얘기가. 시청자의 불만이 없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시청자의 불만이라는 걸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게시판에도 없고 뭐 공식적인 통로를 통해서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선배님 재미없으니 잘라라. 이러면 그렇지. 난 이해가 가. 네, 왜냐면 충분히 말이 길다. 네. 아니 근데 얘 사실 길어. 아니 근데 이게 얘기 들으면서 네. 이렇게 보면서 갑자기 제가 막 되게 억울하고 막 울화가 약간 치미는 게 그러니까 뭐 이쪽은 어떻게든 뭔가 어떤 이유를 갖다 드렸잖아요. 이유를.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은 그 드라마국에서 잘려서 그 주조정실 이제 MD 송출실로 발령이 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마지막으로 만든 드라마가 시청률이 너무 잘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2015년에 드라마가 뭐였어요? 그러니까 여왕의 꽃이라는 드라마에 아이고. 그거를 제가 그러니까 제 이름을 걸고 연출을 하면은 항상 위에서 자르기 때문에 어떤 국장님이 연출하는데 저는 야외 연출로 이제 들어갔어요. 예. 그래서 제 이름은 거기에 올라가 있진 않아요. 그래서 이 편성표라든지 이런 데는 없었고, 근데 그게 첫 회 시청률이 20이 넘고 우와. 광고 막 완판되고 예. 그래서 마지막에 끝날 때도 시청률이 20이 넘고 끝났어요. 그래서 그 드라마국에서 저에게 이제 그 인사고가를 줬는데 두 번째로 높은 거, 제일 높은 건 아니고 두 번째 높은 걸 줬는데 제일 높은 건 국장님이었네.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걸 보고 임원 회의에서 얘기가 나온 거죠. 왜 얘를 이렇게 높은 고가를 줬어? 그래서 아니 그 저기 드라마를 했는데 성과가 있어서 준 건데 그랬더니 거기에서 임원 회의에서 아니 그러니까 왜 얘를 성과를 낼 수 있는 자리에 보냈냐고. 그래. 그러니까 아예 성과가 안 나는 자리로 보내. 근데 그게 이제 그 주조정실 그 MD 업무라는 건 뭐냐면 MD 업무는 잘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 본전. 거예요. 네. 근데 혹시라도 하다가 방송 사고가 나거나 자막 사고가 나거나 송출 미스가 나면은 다 온팡 뒤집어 쓰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있어도 플러스는 없는. 잘하면 빵점. 뭘 실수하면은 마이너스. 그래서 저는 얘기를 들으면서 되게 울컥한 게 아이씨 나는 심지어 일 잘한다고 쫓겨나는. 그래. 그래서 어떤 PD는 막 카트 줄 때 그 카트를 줘요. PD가 에이 원 컷, 투 컷, 쓰리 컷 이렇게 주는데 카메라 계속 투, 원. 카메라 원, 투, 쓰리 뭐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그렇게 하지. 에이 원 컷, 투 컷, 쓰리 컷 이렇게 계속 손을 계속 이렇게 헤이 컷. 아니 근데 이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 저희 그 원래 이제 저희 PD들이 사실 이게 저겁니다. 이 스튜디오에서 그냥 투 하이 카트 쓰리 그림 좋아 하이 카트 이거거든요. 그렇지. 예. 그거야. 제대로 저희- 나오네 이게. 네, 저희 그 예능 선배 중에 요게 소리가 안 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게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이게 소리가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들 되게 궁금했어. 저 형 입봉하면 어떡하나. 어떡하나. 네, 조연출 끝나고 드디어 그분이 이제 입봉해서 스튜디오에서 센터에서 딱 하는데 다들 어떡하나. 자 갑니다. 하이 쓰리 하이 카트. 투 하이 이거 하이 원 하이. 그러니까 야 그래서 옆에 국기준 감독이 너 지금 뭐 하냐 그러니까 아니 제가 이게 소리가 나서 야 임마 그냥 말로 해 임마 약간 그랬는데 진짜 근데 그거를 또 그렇게 예, 성공적으로 맞지. 그런데 저 김미식 PD의 억울한 심정이 사실 좀 이해가 되는 게요. 맞아요. 제가 그 아침마당에서 잘리고 나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되게 화가 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이거 뭐 사실은 이게 생업이 달린 문제도 아니고 잠시 출연한 거고 뭐 이거 출연료 안 받는다고 무슨 전혀 지장이 없잖아요. 예. 그런데 사실은 KBS, MBC 들어가서 이 일을 하겠다고 들어가신 분들인데 정말 뭐 아무 잘못한 것도 아닌데 정말 열심히 언론 노동자로서 방송 종사자로서 일했을 뿐인데 스케이트장에 가고 뭐 MD 해부당하고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청춘을 방송국에 바친 거예요. 아, 억울하지. 19에 제가 코미디언이 됐거든요. 근데 정말 엄청나게 그 코미디를 사랑하기 때문에 코미디 만드는 일에 온팡 빠진 거예요. 그래서 식구들이 심지어는 내가 애 낳을 때 제왕절개로 낳는데 그것도 다 녹화 스케줄 피해서 이 애를 날짜를 그걸 날짜를 잡아가지고 다 우리 애들이 팔싹동이에요. 그래가지고 일찍 나가지고 이 아이고. 배를 그 다음에 애 돌잔치 못 갔죠. 다 돌잔치인데 엄마가. 돌잔치 엄마가 녹화하느라고 못 갔지. 그 다음에 엄마 무슨 뭐 잔칫날 이런 거 다 저 빠지죠. 동생 결혼식도 저 녹화 없는 날 잡아가지고 하죠. 온 집안에 뭐 애들 일체 못 키웠죠. 애들을 못 키웠었는데 또 애들이 또 뭐 외국으로 가버렸죠. 그 외국 가서 지금 뭐 애들 공부해서 이제는 다 커서 이제 26대 가지고 이제 애들이 돌아올 때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억울한 거예요, 억울한 거. 왜냐하면 그렇게 내가 열심히 방송국에 뭐 30년 넘도록 정말 충성을 다했으면 진짜 내가 뼈를 묻는다. 방송국에 꼭 뼈를 묻는다라기보다는 코미디 무대를 주는 그런 고마운 것. 네. 저는 그렇게 생각했고 우리 후배들도 제가 개그 콘서트 아이디어 가져가서 KBS 만들어가지고 그 후배들 지금껏 잘 개콘을 만든 분이에요. 거기서 엄청나게 김희아 선생님이. 용인에 이런 사람이 살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코미디 하시는 분이 그러나. 투사로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사인 거예요. 코미디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을 것 같아 지금 저는 이런 상황이면. 정말 이 코미디 프로그램에 대한 탄압 이건 정말 이 지난 9년 정부의 사실은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보는 것이 정치 코미디, 풍자 코미디 이런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고 알아서 기죠 위에서. 그 풍자조차 못하는 현실을 풍자한 코미디 민상 토론 있죠. 그마저도 못하게 했어. 그마저도 문재인 얘기 나오면 이렇게. 그리고 생각해 보면 토론 프로그램이 점점 없어지거나 예. 그다음에 편성에서 밀리거나 축소됐어요. 예. 그래서 지금 예전에 우리 한 뭐 5년 10년 전만 해도 100분 토론 그러면 시청률 상당히 많이 나왔고 네. 그 토론이 굉장히 영향이 컸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토론 프로그램 제대로 된 토론 프로그램이 없죠. 네. 물론 이제 쓸전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사실 이제 굉장히 좀 예능화된 느낌. 설전이네 설전? 쓸전. 쓸전. 쓸전? 그 엄마 아파트에서 저희 시청률이 높습니다. 예, 엄마 아파트. 참 슬프네요. 제 최고의 히트작이 엄마. 아니 아파트. 근데 오늘 은마 저는 아파트인데 그- 엄마 아파트. 엄마 나는 처음에 손대인 씨가 엄마 아파트 그래서 난 강남에 얘네 엄마 아파트가 엄청나게 있는 줄 알았어요. 엄마 아파트가 있잖아. 경찰도 뭐 아파트 뭐 40채를 가지고 있다는 거 뭐 이런데 손대인 엄마 아파트 아니 오늘 있잖아요. 강남에 엄마 아파트에서 니네 엄마 몇 채 가지고 계시냐. 오늘 주최 측인데 왜 이렇게 디스를 당하지? 저도 뭐 사실 우리 저명한 선생님들 앞에서 뭐 무슨 제 불량리스트 얘기하는 거 자체가 우습지만은 너는 저는 아시겠어요. 막말해서 그렇잖아. 막말. 네, 저는 완전히 땅에 붙였어요 한마디로. 그래서 사실은 한 아니 근데 제일 먼저 복귀했잖아. 지금 SBS 아니, 복귀했잖아. 그 민간 방송이지. 공영 방송은 상상도 못할 일이고 이름조차 거론하는 일이 없고요. 전 뉴스에만 등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민간 방송 모 방송이 있는데 그 방송에 한번 복귀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도 오랫동안 출연했으니까. 그래서 2014년에 같이 일했던 PD한테 어떻게 좀 내가 다시 들어갈 자리가 있는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했더니 김용민 씨는 지금 우리 방송사에서 이 등급이 있는데 직업별 등급이 있는데 그 김용민 씨는 지금 북한 무장공부 무장공부하고 그래서 이제 4년 지나서 2016년 작년 초쯤에 다시 한번 연락을 했죠. 뭐 이제 박근혜 인기도 많이 떨어지고 총선에서도 졌는데 자유한국당이 새누리당이 이제는 뭐 북한 무장 공비에서 살인 강간범으로 하향 조정이 되지 않았냐 했더니 아니라고 여전히 북한 무장 공비라고. 아니 나는 오늘 여러분들 보고 깜짝 놀라고 자랑스럽고 그런 게 뭐냐면 이 두 분한테 며칠 전에 MBC 그 아까 다시 만나도 좋은 친구 그 행사할 때 7천 명이 넘게 그렇죠, 네. PD님. 정말 그 서울 광장이 꽉 차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그날 제가 무슨 강의가 하나 있어가지고 강의하고 9시 20분쯤 올라가는 거였어요. 제 뒤에 전인권 씨가 올라갔고 그 앞에 DJ DOC 그 올라가고 막 아이돌 스타들 막 오고 막 그 뭐 아나운서 MBC 아나운서 여러분들 쫙 오시고 뭐 이용마 기자 아까 보셨지만 너무 마음 아프잖아요. 이용마 기자 병 왜 얻었습니까? PD 수첩 때 억울하게 그 끌려다니면서 저렇게 병 얻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근데 그 많은 분들이 7천 명이 넘는 분들이 거기 꽉 차 있어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아니 엄청 추웠거든요. 밖에서 했으니까 얼마나 추워. 근데도 안 가고 그냥 거기서 일어나서 추우면 뛰었다가 또 앉았다가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행사에 이렇게 용인에 계신 분들이 많이 오실까 생각했었는데 여기 작은
공간이 아닌데 지금 꽉 오셨네. 그래서 네. 나는 누구 때문에 왔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자, 여기 누구? 누구 보고 싶어서 왔나? 아 잠깐만요. 용민 식구죠? 아니 옆집에 가지. 아니 이제 꼭 저런 역시 분이 있어요. 딱 답은 정해져 있는데 엉뚱한 답 말하는. 예. 자, 한번 우리 김 PD 보고 싶어서 왔다. 박수. 32,000명. 자, 황 선생님 보고 싶어서 왔다. 박수. 이거 일본식 발음인데 삐까삐까. 자, 우리 선대인 소장님 보고 싶어서 왔다. 박수. 근데 아니 확실히 주최 측이 좀 유리하긴 하네. 그러니까요. 예. 39,000명. 우리 김용민 씨 보고 싶어서 왔다. 당신은 주최 측입니까?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예. 예. 뭐 자, 많이 근데 누구보다 미아노님 보시러 오셨죠? 역시 이래서 조용필 씨가 마지막에 노래를 하는 거야. 다들 진짜 즐거우시죠? 예. 토크. 그런데 우리 저기 저 선대인 씨 뭘 귓속말을 하고 그래요. 뭐라고 이제 진행하세요. 예, 예. 네. 그 저기 미인들이 많이 왔다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게 바로 외국 방송이고요. 네, 그래서 방송 정상화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MBC가 드디어 뭔가 해빙의 무드가 온 것 같아요. 아 이게 몇 년 만입니까 진짜. 정말. 사실 근데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왜냐면 뉴스 보고 막 어제도 보니까 막 국회의원들이 방통위에 몰려가서 뭐 위원들 뭐 뽑는 문제 가지고 막 네. 국감 보이콧 해버리고 그래가지고 네. 지금 뭐 상황이 어떤지를 잘 모르실 수도 있어. 왜냐면 그냥 뭐 생업에 종사하다 보면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거든요. 예. 이런 지금 상황. 일단 뭐 자유한국당에서 방송 장악 시도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저는 이제 제가 원래 그 논스톱이라든지 뭐 시트콤이라든지 내주의 여왕 이런 로맨틱 코미디를 주로 연출하는 PD인데 저는 제가 요즘 되게 심각하게 그 고민하고 있는 게 내가 과연 복귀할 수 있을까? 코미디를 할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저런 그 개드립을 치고 오늘 그 고영주 여러분 한번 고영주라고 오늘 네이버 뉴스에 한번 쳐서 그분이 오늘 어떤 멘트를 주옥 같은 멘트를 하셨는지 정말 이렇게 보시면 나는 과연 내가 코미디를 과연 이제 할 수 나도 그래, 있을까? 나도. 나 진짜 자신이 없어요, 진짜. 너무 어이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정말 저는 그 2년간 제가 MBC 그 주조정실에서 그 MBC 뉴스 강제 시청이라는 이 징벌을 받으면서 뉴스가 너무 웃겨요, 진짜. 뉴스가 뭐 소세지 뉴스, 아까 알통 뉴스 봤잖아요. 이거 보면 네. 웃기지도 않아 정말. 그래서 이게 저는 지난 몇 년 이렇게 보면서 왜 이게 그 막장 드라마의 여러분 그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장르의 모호성입니다. 이게 처음에 로맨스물 같은데 코미디 같기도 하고 그러다 갑자기 어느 순간 스릴러가 됐다가 막판에는 호러로 막 가고 지금 그래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약간 어디까지 왔냐면 처음에는 약간 이게 코미디 얘들이 웃기려나 보다. 근데 그다음에 약간 스릴러가 돼요. 진지하게 얘들이 웃기려는 줄 알았더니 이게 얘들이 진심으로 하는 얘기야. 진짜로 얘들은 이게 방송 장악이라고 믿나 봐. 막 근데 지금은 약간 호러예요. 이걸 어디까지 내가 받아들여야 되나. 근데요, 여러분 막장 드라마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마지막은 해피엔딩이에요. 그렇지. 마지막은 해피엔딩. 그 막장 드라마에서 그 악당들이 뭐 온갖 그 이상한 짓들을 막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작가가 그렇게 하고 막 그런 악행들을 참고 보다가 막판에 확 해피엔딩으로 권선징악으로 끝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이 방송 장악이라고 하는 막장 드라마가 해피엔딩이 머지않았습니다. 이제 이분들 다 이제 공중파에서 네. 다 만나실 거고요. 얼마 정도 걸리는 겁니까? 솔직하게 모르지. 말씀드리면 네네. 요거는 이제 정확하게 항상 기한을 저한테 물어요. 제가 네. 이 기한을 제가 얘기를 요즘은 트라우마가 있어서 못 하는 게요. 제가 예전에 2012년에 파업할 때 전 이제 노조 부위원장이었으니까 그 조합원들이 물어봐요. 그래서 파업 얼마쯤 할 거냐고. 제가 처음에 들어갈 때 그랬습니다. 야 2주 만에 끝나. 2주 만에. 걱정하지 마. 다음 달 월급 반토막 나고 끝이. 근데 월급 반토막이 아니라 연봉이 반토막이 나더라고. 6개월간 파업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후배들이 형 그래서 이번 파업은 언제쯤 끝나 그러면
말은 내가 아끼고 싶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곧 저희는 이제 정말로 그 곧 11월 2일에 그 그렇죠. 고영주 이사장에 대한 그 해임안을 이제 예. 방송문화진흥회에서 이제 상정해서 표결을 하는데 그 자리에서 그 김장겸 자리에서 사하고 같이 아마 갈 수 없습니까? 예 그러기가 쉬울 것 같아요. 저희도 예. 아, 김장겸도 그 자리에서 아웃. 아니 바라는 아마 거죠. 고영주가 하면 바로 그 다음에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김장겸 사장을 치우는 건 저는 1주 뭐 2주라고 생각하는데 걱정은 사실은 저는 그 이후라고 생각해요. 아, 그러니까 그 이후에 저희가 사실은 MBC가 너무 잘못했거든요. 지난 몇 년간 저희가 너무 방송을 망쳐서 제가 요즘 이렇게 그걸 하는 거는 그 요즘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우리가 MBC 정상화해서 국민의 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막 사람들이 와 그랬는데 요즘은 니들이 언제가 정상이었는데 그러니까 그 정상이었던 시절을 기억을 못하고 특히 요즘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그냥 MBC는 원래 저런 거 아니었나요?라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걸 너무 오래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당장 언제 끝나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로 우리가 정말 4년, 5년, 10년간 얼마나 좋은 방송을 만드느냐로 저희가 이번 싸움에 저희가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은 그 이후의 모습으로 그걸 하기 때문에 감히 참 언제 끝난다 뭐 이런 얘기 참 드리긴 어렵고요. 긴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근데 제가 우리 용인 시민 여러분들 많이 모이셨으니까 이런 말씀을 좀 한번 드리고 싶어요. 제가 좋아하는 선생님의 시가 함께 맞는 비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신영복 선생님 엄청 제가 좋아하고 용인에도 한번 오셨었어요. 한택식물원에 제가 모셔가지고 용인 시민 여러분들 위해서 드라미아 바로 옆에 예예 있는 한택 보곡이에요. 예. 그래서 거기서 단풍나무 그 숲이 있는데 거기에서 선생님 우리 용인 시민들을 위해서 같이 강의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담론이라는 책도 나왔는데 안타깝게도 선생님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담론 책을 그때 우리 벙커에서 누나가 그때 그 출판 북콘서트를 북콘서트 하셨군요. 제가 진행했었고 선생님 자주 뵙고 했었는데 구로에 성공회 대학교가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얼마 전에 구로 시민의 숲 같은 데서 더불어 숲이라는 어떤 그 숲에서 하는 토크 콘서트를 했는데 구로에 계신 분들한테 내가 담론이라는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딱 2분 읽어보셨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함께 맞는 비라는 제가 그 시 제목을 먼저 말씀드린 게 그 동네에 누가 있느냐 그리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함께 정말 그 우산을 같이 쓰고 가는 것보다는 우산이 없이 비를 맞고 걸어가는 사람 옆에서 조용히 우산을 접고 같이 비를 맞으면서 걸어가 주는 거 이게 엄청 큰 힘이 되더라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정말 그 함께 비를 맞아줄 사람들이 그 얼마나 있느냐 그 동네에 어떤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얼마나 그렇게 귀하게 여길 수 있느냐 우리가 그거에 따라서 조금 좀 그 싸움이 길어지고 짧아지고 또 우리가 마음 먹는 거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지금은 비를 맞는 중이잖아요. MBC나 KBS나 근데 이렇게 정말 그 함께 비를 맞겠다고 와주셔서 큰 힘이 되실 것 같아요. 이런 정말 좋은 얘기 했을 땐 박수를 좀 주세요. 너무 비를 많이 맞으셔가지고. 비를 많이. 아닌데 전 사실 이제 요즘 그 만나면 좋은 친구라는 이 MBC 로고가 사실 되게 무색한 지난 몇 년이었는데요. 제가 요즘 이제 파업 집회할 때마다 정말 만나면 좋은 친구는 이렇게 파업하는 노동자들에게 지지와 응원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었는데 전 사실 오늘 개인적으로 되게 부러운 건 선대인 소장님이 전 개인적으로 부러운 게 왜요? 왜냐하면 오늘 사실 이 정도 캐스팅은 저희가 MBC에서 파업 콘서트를 하고 이렇게 이걸 할 때도 이런 화려한 이게 안 되거든요. 정말로. 근데 우리 선대인 소장님 용인에서 이렇게 화려한 그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저는 정말 만나면 좋은 친구는 선대인 소장님이구나. 왜냐하면 이런 자리를 마련해주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이 MBC, KBS의 정상화를 얘기해주기 위해서 이런 분들을 다 모셔주실 수 있다는 게 그래서 저는 정말 선사정 소장님 오늘 다시 보게 됐어요. 고맙습니다. 이런 좋은 자리.
사실은 마치였습니다 사실은. 네. 우리 저 선대인 소장도 그렇고 우리